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또 시작해야죠.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 예고했던 바대로 교통경찰 문제입니다. 자, 교통경찰 문제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종합해서 왔는데 한번 보자고요.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이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은 형사처벌은 가능해요. 그죠? 근데 뭐는 못한다? 행정처분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라는 게 있거든. 운전인데 운전의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야만 운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면 운전이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야만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예외가 있어가지고 도로가 아니어도 운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조문이 있다고요. 조문 중에 하나가 44조. 그 다음에 148조의 2. 했죠? 이 두 개는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돼요. 그런데 문제는 93조는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된다는 말이 없어요. 90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44조가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이런 조문이고요. 그리고 148조 2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한테 형사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형사처벌이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93조는 면허 취소라든가 정지에 대한 조문이에요. 우리가 면허 취소나 정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로가 아닌 데서 운전하면 이 두 개는 적용되니까 형사처벌은 가능하죠. 근데 93조는 적용이 안 되니까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때문에 X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자, 이 조문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긴급자동차에 적용이 안 되는 조문들이 우리 법조문에 12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이 1번, 2번, 3번은 모든 있죠. 모든 긴급자동차에 적용이 안 돼요. 모든에. 그런데요. 4번부터 12번까지는 모든이 아니고 첫 번째가 소방차. 됐죠? 두 번째가 구급차. 세 번째가 혈액 공급 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경찰용입니다. 이렇게는 적용이 안 돼. 여기는 모든 긴급자도 적용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대통령령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에는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앞지기 방법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경찰용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이 특가법 5조의 3입니다. 5조의 3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하다가 인피사고 내고 도망가면은 이게 여기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도 뭐의 일종입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거에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타고 사람을 치고 도망가도 특가 보조 사용에 걸린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2종 보통면허로 승차 정원 10명 이하 운전할 수 있죠. 10명 10인 이하에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톤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이것 때문에 X예요. 이건 맞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하예요. 이하.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종 보통으로는요. 15인 이하의 승합자도 운전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는 12톤 미만이죠. 미만. 여기는 일단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일정한 기간 못 따게 하는 기간이 최대 5년부터 쭉 있죠. 5년, 4년, 3년 쭉 있는데 그중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사람은 3년 동안 못 따는 건 맞아요. 2번 이상 교통사고에 음주운전 2번 이상 위반은 2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했어. 근데 문제는 2번 이상 내면은 3년이고요. 한 번 내면은 1년이 아니 2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나머지 다 맞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해 좀만 더 해본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어. 사망사고 내면은 5년이에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 내고 도망갔어. 그것도 5년입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그 다음에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진행 신호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는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우회전 할 때는 이럴 때는 얘가 횡단보도 녹색이니까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사고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신호 위반이라고 봤죠. 이때는 이 앞에 차 빨간색이 이 횡단보도 뒤에 차를 규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신호 위반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행자 보험 위반은요. 자, 보세요. 이 보행자 보험 위반은 보행자 신호기가 무슨 색일 때 사고 나야 돼? 녹색일 때입니다. 녹색일 때 사고 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여기 그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 안에서 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깜빡깜빡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신호기의 녹색이 깜빡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죠.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행자 신호기는 지금 녹색이 전멸 중이고요. 이 앞에는 차량 신호기가 있었겠죠. 차량 신호기는 빨간색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여기서 멈춰 있었겠죠. 근데 녹색이 이제 전멸 깜빡깜빡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적색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B라는 사람이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뛴 거지. 뛰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들어왔는데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앞에 적색은 녹색으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발했겠죠. 이거 보고 여기서 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고는 이 사람 잘못입니다. 잘못이긴 한데 무슨 색일 때 사고 났냐 이거예요. 무슨 색일 때 났습니까? 녹색일 때 난 거예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난 거예요. 적색일 때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처리하려면 보행자 신호기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녹색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적색일 때 사고 났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데서 음주운전하면 행정처분은 못하고 형사처분은 가능하다. 이건 맞고 개인용 이동장치도 뺑소니에 걸린다. 그리고 10인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 4톤 운전할 수 있고 4톤 이하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면은 면허 못 따는 거 2년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신호위반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아니다. 녹색일 때 타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만 맞고 나머지 6개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또 이번 주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힘내시고요. 이번 주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주말은 없다. 주말 이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 안 남으니까 주말도 없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힘들죠. 힘든 거긴 한데 그걸 참아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로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